안녕하세요. 데이터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텔라 제품의 업데이트, 그리고 OV 기능 개선사항, 그리고 차세대 옴니비스타, OV NG, OV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텔라 업데이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와이파이 6 제품군인 1300 시리즈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300 시리즈 AP는 일단은 실내 모델, 그리고 실외 5개형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캐닝 전용 풀밴드 안테나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IoT 단말 연결을 위해서 BLE, 그리고 지급이, 그리고 산업용 IoT, IIoT를 연결을 위한 시리얼 통신인 RS485 규격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에서 IoT 단말들의 전원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운링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개형 IP들은 장거리 케이블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SFP 포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라 라인업이에요. 왼쪽부터 저사양의 SAMB 모델부터 오른쪽으로 고사양의 하이엔드급 AP, 그리고 호텔용 AP, 5개형 AP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상하단으로, 하단에는 와이파이 5 제품, 상단에는 와이파이 6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AP들이 저희 라인업이고요. 이렇게 뉴 로고를 갖고 있는 것들이 올해 출시될 모델 혹은 출시될 예정인 모델이에요. 자, 이 제품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그 전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 운동 많이 못해서 확진자 되셨나요? 확진자 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홈트 많이 하시는데, 요건 스텔라 소개 세션은 홈트 분위기에 좀 몸도 좀 움직이고 스트레칭 좀 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볼륨 좀 높이시고요. 편하신 분들은 좀 일어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DJ, 드롭 더 빗. 자, 이제 팔도 좀 푸시고, 예. 자, 팔도 푸셨어요? 자, 이제 고개도 따라하세요. 고개도 푸시고. 자, 이제 좀 움직여 보세요. 자, 이제 한 명만 가운데만 보지 마시고 장비 소개할 거니까 한번 보시죠. 자, 1301 스위치예요. AP죠. 1301 AP는 저가형 엔트리급 AP라 2x2만 지원해요. 그래서 1.7GBPS만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더넷 포트를 2개 원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보급형 AP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기형 전기안전 인증하고 화재 관련 등급인 UL2043을 지원하고 있어요. AP1311이에요. 자, 움직이시고. AP1311은 1301하고 무선 스펙이 똑같아요. 1.7GBps 지원하고요. 하지만 엔트리급 엔트리급 프리미엄 제품이라 스캐닝 전용 데디케이트 안테나를 별도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IoT 단말 연결을 위한 BLE, 그리고 지급이도 지원합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원지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지 다이아몬드 링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PoE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PSE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IoT 단말 연결을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51. 1351는 지금 나와 있는 와이파이 6 패밀리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급 제품이에요. 그래서 2.4기가에서 4x4, 그리고 5기가 로우에서 8x8, 그리고 5기가 하이에서 4x4, 그래서 최대 무선 스펙만 10기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선 이더넷 포트도 10기가 2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10기가 2개 이더넷 포트를 PoE, 듀얼 액티브 액티브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BLE 기능, 지급 기능, 그런 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디바이스는 AP당 최대 클라이언트가 1500개 이상 연결될 수 있어요. 약 1600개 정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고밀도, 고집적된 환경에서 원활하게 충분한 와이파이 퍼포먼스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1331. 기존에 처음 출시된 1321 AP들이 보급형 미드레인지급에서 이제 제일 처음 출시됐는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2.4GHz에서 2x2뿐이 지원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쉬운 점을 달래기 위해서 1331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1331은 듀얼 밴드 4x4를 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3.5GBps의 무선 성능을 지원하고 그래서 유선 포트도 2.5기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이엔드급이라서 데디케이트 스캐닝 라디오든지 BLE 지급이 기능, 지급의 안테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301H 와이파이 6에서도 이제 호텔 전용 AP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1201H와 똑같은 계열의 제품인데 이제 객실용으로 다운링크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은 1301H는 이제 이더넷 포트 한 개 더 늘어서 최대 4개까지 다운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01H에서는 어드밴스 기능을 제공을 못했지만 이번 1301은 DPI 기능이라든지 웹 컨텐츠 필터링, QE 기능을 다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액세서리들. 기존에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30W짜리, 60W짜리 나와 있었지만 이제 50W짜리 어댑터가 추가 출시돼서 모든 실내용 AP를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어댑터가 추가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5개형 PoE 인젝터, 이제 75W까지 전원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이더넷 포트는 2.5GBps까지 지원한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5개형 PoE 인젝터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실내용 PoE 인젝터 60W짜리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기존에 있던 PoE 인젝터와 차별적으로 광 포트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PO를 전환할 수 있는 미디어 컨버터 기능까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끝났나요? 좀 어떻게 좀 몸 좀 푸셨어요? 자, 이렇게 제가 스텔라 AP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옴니비스타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년 동안 옴니비스타는 너무나 많은 게 바뀌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업데이트만 골라서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IoT 이네이블먼트 기능이 추가됐어요. IoT 단말이 네트워크에 붙으면 이 데이터를 옴니비스타를 통해서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2,900만 개의 DBR을 통해서 인지되고 분류됩니다. 이 인지되고 분류된 단말을 관리자가 미리 정해낸 정책에 따라서 허용된 단말은 QS라든지 VLA든지 아니면 ISPP 서비스 아이디를 할당을 받아서 격리된 채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단말은 완전 격리돼서 운영할 수 있게 자동으로 IoT 단말이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는 기능이 옴니비스타에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 네트워크 메뉴에 IoT 기능 그리고 인벤토리 기능을 통해서 어떤 IoT 단말기가 맥 기준으로 해서 IP가 무엇인지,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됐는지, 그리고 이 IoT 단말기를 연결된 장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연결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 명령을 통해서 26개 이미 사전 정의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2,900만 개의 IoT 단말들이 26개의 카테고리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서 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즈된 카테고리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거를 맥 베이스로 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IP 베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OS 베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정해서 사용자 정의된 카테고리 기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급이 기능도 이네이블 되어 있어요. 지급이 기능은 근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IoT 통신 기술이고요. 가장 대중화되고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이 기능은 거의 모든 스텔라 AP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이네이블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제 도어락 벤더인 아사 어브로이 제품군에서 디지털 키 도어락 매니지먼트 중앙 관리 솔루션 게스트룸 디지털 도어락 센트럴라이즈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같은 환경에서 사용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앱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체크인을 시도를 하면 이 체크인된 정보를 옴니비스타가 전달을 받고 옴니비스타가 AP를 통해서 지급이 단말기, 지급이 도어락에 신호를 보내서 도어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별도의 지급이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AP 자체로 갖고 있는 기능으로 디폴트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베이스 프로비저닝 기능들이 좀 더 개선이 됐어요. 기존에 이미 G2P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G2P의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할 수 없고 DHCP가 돌아가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DHCP를 이용한 GTP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칼텔의 템플릿 베이스 프로비저닝 기능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추가로 출시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앱에 구글 앱스토어 마켓에서 다운받고 모바일 앱에 자기 옴니비스타 IP를 입력을 하고 어드민 패스워드를 로그인하면 자기 옴니비스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핸드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검색을 하면 스위치의 맥 정보라든지 시리얼 정보가 옴니비스타에 보여지고 옴니비스타에서는 맥 정보와 시리얼 기반으로 자기가 사전 설정한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핸드폰으로 내려줘요. 핸드폰은 인터넷이 되니까 LTE로 다운받겠죠. 그런 다음에 핸드폰은 다운받은 설정 파일을 블루투스로 스위치한테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 있는 소규모 환경, 그리고 지사라든지 리테일 같은 환경에서 관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IT 관리자가 없는 환경에서 이제 일반인도 이 앱만 있으면 장비 설치나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토메시 기능도 추가됐어요. 비슷한 컨셉의 내용인데 이거는 AP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템플릿 베이스 프로비저닝은 스위치에 대한 자동화된 설정 기능이고 오토메시 기능은 AP에 대한 자동화된 설정이에요. 일단은 메시 루트 AP가 있어야 돼요. 메시 루트 AP는 랜에 일단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메시 루트가 있는 상황에서 AP를 랜 연결 안 하고 그냥 킵니다. 그러면 AP는 자동으로 메시로 연결되고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요. 그러면 옴니비스타에서 적절한 무선 정책을 받아서 통신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스텔라 AP도 박스만 까서 휙 던져놓으면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모트 AP 이것도 이제 지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제 자동화된 솔루션인데요. 리모트 AP를 가정에 갖다 놓고 그냥 케이크 인터넷만 연결시키면 리모트 AP가 이제 옴니비스타의 와이어가드는 VPN 모듈 추가됐어요. 와이어가드 VPN 모듈을 통해서 본사 혹은 클라우드의 VPN 통해 연결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회사로 가는 업무용 데이터는 VPN 통해 가고 인터넷으로 가는 트래픽은 인터넷에서 분기해서 갈 수 있는 리모트 액세스 포인트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 기능은 원래부터 있긴 했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에 때문에 다시 조명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상에서 개선된 사항이 뭐냐면 기존의 SSID의 VLAN 태그 기능이 없었지만 요즘 이제 이 업데이트되고 나서는 SSID별로 VLAN 태그를 선언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모든 트래픽이 본사에서 있다는 분기가 됐는데 이제는 로컬에서 자기 집에서 브랜치에서 인터넷 트래픽과 본사 데이터를 업무용 데이터를 분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도 추가됐어요. 웹 컨텐츠 필터링 기능도 지원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이트의 URL들을 DB화시키고 그리고 8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점수를 다이나믹하게 안전한 사이트는 높은 점수를 주고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는 낮은 점수를 줘서 카테고리와 DB화시켰고요. 이건 서비스하는 이제 웹 루트 브라이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하고 연동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카테고리별로 점수가 다 사이트들이 점수가 다 나눠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우리 내 네트워크에 적용할 때 액세스로 프로파일에 서브 메뉴로 들어갔어요. 액세스로 서브 파일을 통해서 내가 정의한 웹 컨텐츠 필터링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정의하면 이 액세스로 프로파일 기반으로 해서 AP에 할당이 되고 이걸어서 AP에서 웹 컨텐츠 필터링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은 옴니비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옴니비스타 시러스는 무료예요. 그냥 쓰시면 되고 그리고 옴니비스타 엔터프라이즈는 그러니까 모든 AP를 다 모든 AP용 라이센스를 구매해도 되지만 선택적으로 라이센스만 구매해서
웹 콘텐츠 필터링 동작한 API 개수만큼만 LSS를 구매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옴니비스타에서 통계 그래프에서 BPS 수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그냥 누적 카운트라든지 퍼센티지만 해서 그래프가 보기 좀 불편했는데 이제서야 BPS 수치를 표현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래프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BPS가 추가됐고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들은 기존의 버전 4.5 R2에서 R3까지 이미 업데이트되고 릴리즈된 내용이어서 이제 바로 업그레이드만 하시면 다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한 번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차세대 OVE 프로젝트인 OVE 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OVE NG는 완전 아키텍처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신규 UI를 개편으로 해서 단순함을 통해 운영의 직관성을 높여줬고요. 그리고 OVE 내부 프로세스들을 모듈화시켜서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맵 콘텐츠 필터링, QA 기능, OVE 매니지먼트 기능들 다 모듈화시켜서 내가 편안한 기능만 쓸 수 있게 인증 기능은 안 쓰고 컨트롤러 기능만 쓰고 NMS 기능은 안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듈화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신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 기반의 플랫폼이라서 타 파트너라든지 타사 에코시스템을 연결하는데 충분한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옴니비스타가 4,000개 제약점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개선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충분한 대용량의 AP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시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각각에 다 보안 권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법들의 규정을 다 준수하고 있어서 완벽한 보안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말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전체 수집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과 AI를 결합해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는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데이터가 어떻게 취합돼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AP들은 단말의 인증 정보, 그리고 접속 시간, DHCP 임대 시간, 그 클라이언트 성능, 클라이언트의 OS라든지 IP라는 정보를 취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인증 실패 사유, 접속 실패 사유, DHCP 릴리즈 못 받은 사유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설정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RTLS 기반, 이제 RSS 값 기반을 통해서 RTLS 정보도 추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옴니비스타 NG한테 암호화해서 전달하고요. 옴니비스타 NG는 빅데이터 기반의 매시브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석된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UI에 맞게 점수 기반의 인스턴스 스냅샷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위젯들은 이제 드릴다운 기반의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된 데이터들은 이제 장애처를 위해서 보다 디테일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직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선된 옴니비스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식의 조건이 있는지 혹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AP들은 기본적으로 스텔라 AP에 옴니비스타에 등록이 돼서 동작을 해야 되고요. OS는 4.0.3 버전 이상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AP들이 이 옴니비스타 NG를 지원하지만 저가형 엔트리 모드 120H 같은 저가형 모델에서는 지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모든 AP들 120H를 포함해서 무선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OVE NG를 활성화시키면 OVE의 관리,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서 로컬에서 수용을 하고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가공, 표출하는 기능은 클라우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옴니비스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옴니비스타의 빠른 저변화를 위해서 우선은 평가판 180일로 적용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판 180일이 끝나게 되면 평가판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OVNG에 정식 가입을 해서 쓰게 되는지 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OV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가공돼서 표출되어 있는지 샘플 화면들을 준비해 봤어요. 먼저 클라이언트 분석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포도를 안테나 기반, AP당 접속자 수 기반, 프로토콜 기반 현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콜 카테고리 비에서는 접속 형태별, 디바이스 형태별, OS별, 이제 접속된 SS별 현황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 화면이에요. 네트워크 분석 화면에서는 채널 분포도를 각 무선 주파수별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AP의 업다운 정보라든지 링크의 업다운 정보, 그리고 이제 장비들의 CPU, 메모리 같은 유틸라이제이션 정보도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QoE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QoE 분석하면은 이제 정상 접속 현황이라든지 접속 소요 시간 현황, 로밍 현황 등의 정보를 무선 품질에 대한 이제 KPI 지표 평가 방식으로 보여주게 돼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일단은 우선적으로 포괄적으로 정상 접속 세션 수, 접속까지의 걸린 시간, 평균 로밍 시간, 평균 커버리지 범위 등을 종합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연결될 세션 수와 시간당 세션 연결 정보, 그래프, 그리고 실패 유형별 정보도 표시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접속 소요 시간, 타임 투 커넥트 정보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와 비슷한 형식으로 인증을 완료하고 DHCP를 통해서 IP를 할당받기까지의 걸린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시간에 대한 현황 정보와 그 실패 현황 정보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밍 정보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로밍에까지 걸린 평균 소요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 평균 로밍 소요 시간 그래프, 그리고 로밍 지연 현황에 대한 카테고리별 현황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여줬던 이제 정보들을 이제 서머리하는 화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봐도 앞으로 OVNG가 얼마나 다양하게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여주게 될지 예상이 가실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OVNG는 클라우드에 동작했지만 시러스에 로그인해서 보시면 어드밴스드 아날리시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트래킹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비헤이비어 트래킹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 정보를 탑10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탑10 사이트들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접속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트맵 기능도 기존에 좀 사용하기 좀 불편했었는데 개선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유용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알트리스 기반 클라이언트 정보까지 수집을 해서 클라이언트 히트맵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진짜 이제 히트맵 기능이 파워풀하게 개선이 됐고요. 이제 이렇게 OVNG가 개선이 된 사항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무료로 180이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사용하시거나 고객들에 소개시켜서 OVNG를 이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쾌적한 무선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원하시는 서비스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BS하고 어셋 트래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LBS,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다 기억하시죠? 위치 기반 서비스 지원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실내 위치 찾기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직은 이제 레퍼런스가 없어서 이제 그 레퍼런스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셋 트래킹이 이제 추가로 출시됐어요. 최초 개발 당시만 해도 LBS 한 파트로 개발이 됐는데, 최종 버전에는 별도의 솔루션이 개발이 됐고요. 일단은 BLE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돼요. AP120의 BG 같은 전용 AP가 있던지, 혹은 BLE를 제공하는 AP를 통해서 BLE 게이트웨이 기능을 구현을 하고, 이 BLE 게이트 기능을 통해서 어셋 태그들, 이런 어셋 태그들이 주위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정보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공된 데이터들을 서드파트 어플리케이션 API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체 제공하는 옴니비스타 시러스 어셋 트래킹 매니지먼트 화면에서 장비 관리라든지 장비 추적 기능들, 현황 정보들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병원이라든지 대학교 교보자료 시스템에 같이 연동을 하면 우리 충분한 부가가치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해야 돼가지고 좀 말이 되게 빠르고 좀 정신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보시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최대한 성실성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홈트 하면서 건강하시고 모든 사업에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